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요.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동안 유예하자 하고 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안 해준다면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때 결국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 이 두 채일 경우에는 20% 중과가 붙죠. 세 채는 30% 중과가 붙고요. 이거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중과 폐지했을 때 집값에 영향을 받을까요? 자,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보면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값 한번 보세요. 집값. 서울 집값. 서울 집값을 보면 말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집값 상승률이 2.96%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상반기에 0.5%까지 완화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2.5%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이 출회가 돼서 공급이 그만큼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가격까지도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양도세 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윤석열 정부는요. 1년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아마 조정을 하겠죠. 어떤 식이든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분명히 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표로도 보면 이거 좋아질 거다 하는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전체 1173만 171가구 중에 말입니다. 319만 750가구나 됩니다. 319만 750가구. 엄청나죠? 엄청나죠. 만약에 여기에서 10%만 만약에 집을 한 채씩만 처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만 한다고 하면 30만 가구가 32만 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쳤을 때 말입니다. 이게 연간 주택 보급 공급량이 약 5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50만 가구. 그러면 30만 가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60% 가까이가 추가로 시장에 또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게만 만들면 시장의 변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분명히 맞아요. 물론 이 지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10%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미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안 내놓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이 지표를 가지고는 충분히 60%까지 물량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울의 경우로 오면요. 서울도 보면 다주택자가 192만 8,074가구입니다. 그중에 2주택 이상 소유자가 51만 3,946가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0%를 낸다. 그러면 5만 2천 가구예요. 5만 2천 가구면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5만 2,300가구예요. 입주 물량이 엄청 적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5만 가구 이상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분명히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입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충분히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이게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요.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하려고 해도요. 지금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산 사람이 그 집에 바로 못 들어가요. 바로 못 들어가니까 살 사람이 안 사는 거죠. 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죄송합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2년 후에나 들어갈 일 이걸 왜 사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있어요. 압구정동이나 삼성이나 대치나 청담, 잠실, 용산, 여의도, 목동, 서울의 대부분의 인기 주거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말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계약 끝날 때까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푼다? 해제해서 하겠다? 이거는 더더욱 못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꽂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떤 집값의 어떤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꽂아놓은 건데 이것까지 또 해서 한다는 건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이것도 아니 서울의 집값이라는 게 평균이 12억이에요. 조금만 집이 좀 괜찮다면 15억이에요. 그럼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매물이 나와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문제들이 많이 아직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나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5억 이상 되면 안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은요. 아직 어떻게 읽을지를 정확하게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떨어지기는 떨어진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떨어지긴 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지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비전은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떤 시기든 윤석열 이 정부는요. 어떤 시기든 목숨 걸고 잡으려 할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 부동산을 단순하게 그냥 방법으로 단순하게 정책을 써서 또다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비난에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로 지금
행해가면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고쳐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 한 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